비록 몸은 작아졌어도 여전히 여자친구랑 연애질만 하는 족같은 코난. 오늘도 도구를 이용해 미란이와 통화합니다. 통화를 끝내고 사무실에 도착하자 시꺼먼 새끼가 다짜고짜 남도일이 어딨냐고 합니다. 이 새끼는 고등학교 탐정 하인성인데 서울에 있는 탐정 남도일과 추리 실력을 겨루기 위해 부산에서 왔다고 합니다. 하인성은 감기 걸린 7살짜리 꼬마에게 50도가 넘는 고량주를 먹입니다. 이 새끼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네요. 그때 의뢰인이 사무실로 찾아와서 며느리가 될 사람의 뒷조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들은 우르르 몰려서 의뢰인의 집으로 갑니다. 사람들을 남편의 서재로 안내하지만 남편은 이미 싸늘한 죽음이 되었습니다. 흥분한 코난, 개처럼 시체에 달려듭니다. 피해자의 입술을 씹어놓고 몸에서 온기가 느껴지는 게 뒤진 지 30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코난은 지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 앞에서 존나 잘난 척합니다. 싸가지가 없네요. 코난과 하인성은 바닥에서 흉기로 쓰인 바늘을 찾다가 서로 머리를 받게 됩니다. 열받은 하인성은 코난을 미란이한테 던져버립니다. 방금 전 어린이한테 고량주를 먹인 인성이는 지금 와서 애들은 이런 시체를 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존나 모순적인 새끼네요. 본론 보반장님은 범인은 집안 식구들 중 한 명일 것이라고 추리해내고 범인의 주머니에서 방열쇠를 찾아냅니다. 이 와중에 명탐정이라는 유명한은 헛소리만 해댑니다. 하인성은 이런 병신 같은 사람도 명탐정이라는 것에 의문을 품습니다. 분명 뒤에서 남도일이 대신 추리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질 수 없었던 하인성은 사건을 추리해내기 시작합니다. 미란이는 살짝 심쿵하는 듯 보였습니다. 속상한 코난은 그 자리에서 자빠지게 되고 남도일로 변신해 나타나게 됩니다. 오랜만에 남도일을 보게 된 미란이는 울먹이며 다가가지만 도일이는 잘난 척하기 바쁩니다. 남도일은 범인을 할아버지라고 지목한 하인성의 추리를 틀렸다고 합니다. 하인성은 열받습니다. 남도일은 피해자는 너무 뚱뚱하므로 낚시줄을 이용해서 열쇠를 주머니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범인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깨우러 간 의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깨우는 척 다가가 독이 있는 바늘을 목에 찔렀습니다. 남편 전처의 아들과 결혼할 상대는 의뢰인의 딸이었습니다. 20년 전 의뢰인은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딸까지 낳고 잘 먹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피해자는 의뢰인을 얻기 위해 의뢰인 남편의 회사를 망하게 해서 의뢰인 남편은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자신과 딸을 생이별시킨 피해자를 용서할 수 없어서 죽였다고 합니다. 추리가 끝나고 하인성은 패배를 인정합니다. 남도일 이 새끼는 또 잘난 척하며 진실은 언제나 하나다 이 지랄을 합니다. 방광이 터질 것 같아 보이는 남도일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화장실로 갑니다. 미란이는 남도일이 일 보고 있는데 무지 쫓아와서 화장실 문을 따버립니다. 이때 남도일은 이미 혼안으로 작아져 있었고 정체를 숨기기 위해 남도일이 남쪽으로 튀었다고 합니다. 또다시 변신하고 싶은 간절한 코난은 고량주에 손대려 하지만 미란이한테 제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난이 고량주 대신 한국의 참이슬을 먹으면 어땠을지 궁금하네요.